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2학기 인성 수업도 이제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학교에서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윤선도의 시 몇 소절을 낭송해 드립니다. 수국에 가을이 드니 윤선도. 수국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다 들어라 다 들어라 만경징파에 슬카지 용려하자. 지국총 지국총 어서와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 병자호란 이후에 시조로 유명한 어부사시사의 두 번째 수입니다. 이렇게 시를 들으니까 어때요? 참 가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유난히 시를 참 암송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문해적인 그런 기능이 뛰어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에 이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잘 외워?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화면 전체를 기억한다고 해요. 그게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물으니까 어떤 친구는 선천적, 어떤 친구는 후천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인성 수업은 이 효과적인 암기 기술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합니다를 외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의 암기를 통해서 학업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인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배우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나요? 다인강으로만 듣거나 아니면은 다 화면에서 선생님들이 나오니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좀 탁탁 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잘 읽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걸렸다고 해요. 뭐죠? 네, 바로 건망증입니다. 튼튼할 건, 잊을망, 증세, 증. 한자가 쓰여요. 기억이 부실해서 잘 잊어버리는 증세를 말합니다. 건망증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째는 정신장애입니다. 한 번 들은 것을 일부만 기억하고 일부는 잊어버렸다가 잊은 부분을 상기시켜주면 이제 다시는 앞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 강한 감성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렇게 간섭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방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푹 넣는 거죠. 이 정신장애보다 더 흔한 그런 경우입니다. 보안경을 쓸 것을 이렇게 하다가 보안경 쓰고 일하다가 이거를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일하다가 눈을 다치는 이런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사장님에게 꼭 이야기할 게 있는데 잊어버리는 비서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이 부족한 거예요. 기억이 좋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경우이죠. 기억력이 나쁘다는 것은 재생 또는 인지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복잡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다음 일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생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자신감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장을 좀 풀어야 돼요. 여기 보이는 이 고양이 긴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자신한테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자기가 품고 있는 그런 감성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방심을 극복하려면은 이 메모 등 그 기억 보조 재료들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방심을 한꺼번에 막 뭐 여러 가지를 막 할 때 생겨요. 그래서 멍한 상태가 느낀다 하면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나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 기억에 대한 도표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1시간 후에 반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잘 살펴보면 수업이 마쳐갈 때나 그 마친 후에 바로 이게 노트를 펴가지고 쭉 한번 스캔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재산과 인지를 향상시키려면 8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재료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연상들을 만드는 겁니다. 또 되도록 많은 감각기관을 사용해요.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까지 다. 그죠?
기억하고자 하는 재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경험이 되어지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예습하고 복습을 해야 되고요. 자기의 기억력에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더 자신감이 없어져서 기억을 못 하겠죠. 근데 나는 요건 기억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건 꼭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력을 높이는 것이에요. 또 기억을 소환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막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날 때 하는데 입에서는 뱅뱅 돌고 머리는 분명 이건데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막 뇌를 열어서 막 여기서 기억을 꺼집어내면 좋겠다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분을 딱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백박으로 마음을 써서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둘 가운데 아무거나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재구성에 의해서 기억을 되찾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뭘 놓고 나왔어요. 그럴 때 나와서 내가 뭘 놓고 나왔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다시 찬찬히 뒤로 가면서 하나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놓고 왔을까? 뭐지? 뭐 하러 갔다가 내가 깜빡했지? 내가 뭐 하는 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한 기억력은 퇴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력은 근육과도 같다고 해요.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암기를 배우면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시험을 공부할 때나 대사를 암기할 때나 그리고 이렇게 향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잘 암기를 할 경우도 있지만 또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다음엔 뭐였지? 이 다음엔 뭐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잘 기억해요.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도 잘 기억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밀번호도 잘 기억해요. 어떤 사람은 우편번호, 레시피, 복잡한 것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하여 암기하는 방법들을 팁을 배운다면 가능성은 무한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려면 마음을 다해서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억술의 어원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너머닉스라고 하는데요. 기억술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기억의 여신 무네모신에 의해서 유래했다고 해요. 여신의 자녀인 뮤즈가 올림푸스 산에서 신들의 축제에서 아폴론을 도와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근데 악보가 없는 세계니까 기억력에 의존해서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기억술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효과적인 암기는 정보를 이렇게 조직화하고 코딩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우리 인간의 두뇌의 최고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색상을 생각해내거나 구조를 생각하고 소리, 냄새, 맛, 촉각, 공간 인식, 감정, 언어 이렇게. 또한 기호를 통해서도 이런 매우 복잡한 이미지를 메시지를 만들어서 빠르게 코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몇 가지 색깔만 가지고도 기억해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중국어를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일성 성조는 파란색, 이성은 빨간색, 이렇게 하면서 일성, 이성, 삼성 이렇게 사성을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글자도 그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그런 경우예요. 바로 기억술도 바로 그러한 것들에 포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억을 연결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은 뉴런의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뉴런이잖아요. 그렇죠? 뉴런은 서로 막 연결돼서 접촉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는 기존의 정보하고 연결되어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새로운 기억을 할 때 기억에 도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정보에 익숙한 아이디어, 그리고 내가 배워왔던 경험들, 그리고 내가 체험했던 경험들, 또 신체적인 감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암기 수단이라는 것이죠. 기억하려는 정보를 유사한 것들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옥수수와 바나나, 감자, 우유 같은 식료품들을 어떤 항목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시각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상력을 한번 사용해라는 거죠. 재미있거나 특이한 것은 보통 것보다 더 기억하기 쉬우니까요. 여기 보니까 옥수수, 바나나, 우유를 기억하려고 영어를 썼어요. 그죠? 콘, 그 다음에
나나스, 그 다음에 실크. 뭐예요? 예. 옥수수,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옥수수, 바나나, 우유, 옥바유 이렇게 해가지고 첫 글자만 따서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자, 기억을 향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은 가장 기본적인 학습의 기술 중에 하나니까요. 아가들이 말을 배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걸 몇 번이고 더 물어봐요. 이게 맞나? 이게 확실하나?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계속 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예. 운동선수들이 운동 기술을 완벽하게 위해서 반복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입니다. 반복은 뇌가 정보와 관련된 더 강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자, 사람들이 하루 평균에 5개에서 9개의 정보만을 단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몇 개의 데이터만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요새는 이제 암기를 하는 앱도 있더라고요. 그런 앱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큰 소리로 자료를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클러스터, 즉 송이, 때, 집단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강의를 요약하는 그러한 경우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또 약어를 쓰거나 첫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만들면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기도 편하고요.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어 그룹의 첫 글자를 각각 다 사용해서 3단을 만드는 거예요. 단어의 첫 글자, 그리고 항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반복할 때 기억을 유발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정된 순서로 단어를 기억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미국의 학생들은 함수를 계산하는 순서를 이렇게 기억한다고 해요. 여기 미국에 써있죠. Please excuse my dear Aunt Sally. 이게 그 첫 글자예요. 함수를 계산하는 순서. 괄호, 지수, 곱셈, 나눗셈, 그리고 덧셈, 그리고 뺄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무지개 색깔을 하는데 사람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로이 G. 바이브라 해가지고 무지개 색깔을 순서별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이렇게 읽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약어와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될 콘텐츠 부분하고 이 콘텐츠에 대해서 논리적인 그룹을 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리듬 있고 의미가 있는 문장을 이렇게 단어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전체 주제하고 관련된 단어하고 기호를 사용하게 돼요. 여기 예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서남북 이런 거 전부 다 너무 쉬운데 다른 나라 친구들은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NEWS, 뉴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자, 그리고 노래나 라임으로 만들면 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노래로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리듬, 멜로디, 라임은 모두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많은 고대 그리스 신화들을 이렇게 할 때 그건 다 뭐예요? 글자로 남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글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다 구전으로 이렇게 이야기로 의존하는 그런 이야기꾼에 의해서 전해져 왔어요. 라임이나 리듬이나 반복에는 이런 이야기꾼들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서 배우는 과목에 대한 정보를 더 잘 기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숙한 패턴, 그리고 리듬, 멜로디 이런 거를 간단히 추가해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알파벳을 우리가 배울 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A, B, C, D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배웠어요. 그렇죠?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그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알파벳 글자를 우리가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주 36에서는 매일 아침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외워요. 성경은 총 몇 권이죠? 네, 66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다는 39권의 구약성경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담은 27권의 신약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목록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노래나 라임으로 청각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이끌어낼 때 곡이나 노래가 사람들이 잘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용한 기술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라임으로 만든 챈트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히즈쇼 바이블 챈트 1, 2, 3, 4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모두 준비됐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Yo, let's g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연결하려면, 계속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 시간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주에 공부할 시간을 계획하고 또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가장 효율이 좋고 생산성이 좋은 시기를 결정하는 거죠. 나는 아침형 인간인지 아니면 올빼미형 인간인지라는 거죠. 또 공부할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산만함이 없는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 장소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일부 어려운 과목은 더 빈번한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충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간식을 먹으면서 약간 전환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매주 어느 일을 할지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공부한 것을 기억 속에다가 다 담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획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쉬운 거 먼저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공부는 어려운 것을 정해진 시간만큼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이나 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최선의 상태에서 가장 최선에 대한 것들에 많은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 쉬어야 됩니다. 휴식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하고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신체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필요한데, 낮에 약간 자는 낮잠은, 점심 먹고요, 약간 자는 낮잠은 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라서 이 휴식에 약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학습이 진행 상황이 될수록 계속 공부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최고의 컨디션일 때 공부하는 거죠. 자신을 믿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하고 활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효과적으로 암기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에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을이
그리고 지혜와 이렇게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선 수업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